안녕하세요. 결혼한 그의 지제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부모님 만나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노트북 보면서 할게요. 오늘 주제는 참 괜찮은 엄마가 되는 고급스러운 방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름을 짓기로는 육아맘 배터리 최적화 법칙입니다. 시작할게요. 오늘은 육아하면서 고생하는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보면은 워킹맘들은 워킹맘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요. 육아맘들 입장에서는 육아맘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거냐면 워킹맘은 그래도 당신들의 커리어를 잃지 않았느냐고, 그래도 좋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육아맘들이 워킹맘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편견을 가지기도 하고요. 워킹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집에서 편하게 육아하는 게 좋지, 그래도 돈 안 벌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건데,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서로 이렇게 약간 대립 구조로 얘기를 하곤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서 워킹맘을 겪기도 했고, 지금 현재 육아맘을 겪기도 했고,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워킹맘이든 육아맘이든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둘 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겪어봤을 때는. 단지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를 뿐이지, 워킹맘이든 전업맘이든 어떤 경우든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방법으로요. 그리고 나를 탈퇴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설명드릴게요. 요즘 스마트폰 없으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보면은 요새 다들 휴대용 충전기가 예전에는 이게 엄청 크고 무거웠는데 요새는 되게 스마트하고 조그맣게 있는데도 무선 충전이 잘 돼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게, 심지어는 배터리 떨어질 기미만 보여도 미리미리 완충을 다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7, 80% 되면은 다시 얼른 100%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들의 문제가 스마트폰을 그렇게 충전을 잘 하시면서 본인은 배터리가 한바퀴 때까지 놔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엄마는커녕 내 자신을 지탱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육아맘일 때도 그렇고 워킹맘일 때도 그렇고 주변 엄마들한테나 주변 사람들 혹은 남편, 아이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 좋은 엄마다. 저런 엄마니까 아이가 잘 크지. 나도 저렇게 아이한테 나이스하게 하고 싶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엄마들은 저한테 타고나게 육아가 TV를 잘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잠깐 잠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얼마 못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벌써 내년에 3학년이 되니까 10살이잖아요. 육아에 좀 체질이라고 해서 그렇게 오래 버틸 수는 없잖아요. 한두 달 잠깐 남들보다 좀 더 잘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괜찮은 엄마의 기준을 정해볼까요? 제가 볼 때 괜찮은 엄마는 엄마 스스로를 잘 지키면서도 아이들에게 좋은 애티튜드로 대하고 부족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서 환경을 제공할 때 부족하지 않게 적당하고 편안하게 제공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넘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엄마한테 부럽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넘치게 제공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바닥나기가 점점 빨라지고 점점 배터리가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넘치게 제공하다가 바닥나면 또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바닥났으니까 지치고 짜증내고 화나고 아이에게 모질게 대하겠어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 마음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럼 아이에게 좋은 환경일까요? 아니죠. 아이에게는 일관하고 안정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엄마들 자신이 내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30%의 배터리는 남겨야 해요. 그 수치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자기 자신의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조금 컨디션도 괜찮다. 이 정도면 뭐라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최소 기준에 제가 볼 때 30%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내가 컨디션이 괜찮고 아이에게 좋은 에티튜드로 좋은 적당한 부족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자기가 판단하셔야겠죠. 근데 여러 번 겪다 보면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사람마다 역치라는 게 다르니까요. 우리 엄마들이 종종 보면은 다들 안타까운 것이 제가 볼 때는 다들 좋은 엄마고 훌륭한 엄마인데 죄책감을 가지는 엄마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육아에 최적화된 사람은 없는데 육아가 기술적으로 안 맞아서 자기가 아이한테 좀 나쁘게 대한다든지 육아하면서 성격이 나빠졌는데 부모성이 이런가 보다.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게 된다. 자꾸 짜증을 내게 된다든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방전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방전되지 않게 스스로를 필터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아이에게 너무 과하게 잘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일관된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이 우선 바닥나지 않아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제가 볼 때 육아에 최적화되고 육아를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첫 육아를 할 때는 처음이잖아요. 세상에 처음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배워나가고 나에게 부족한 점이 이런 것이구나 채워나가고 나는 이런 게 강점이구나 나만의 어떤 그런 최적화된 방법 찾아나가면서 나만의 어떤 그 틀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우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육아가 너무 힘들다 이런 거는 항상 모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배터리가 깜빡일 때까지 하면은 요새 말하는 공황장애라든지 무기력증, 번아웃 그래서도 최악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꼭 육아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도 아이가 말을 못해도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처럼 진심으로 존중하고 차근하게 반복해서 설명해줘.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아이들은 보통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얘가 잘못해서 내 책임이야. 난 나쁜 아이야.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 본인 자신이 기분이 안 좋거나 다운됐거나 슬프거나 했을 때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차라리 엄마의 감정이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너 때문에 아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논리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잖아요. 지금 슬픈 거는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고 엄마가 사실은 밖에 나가서 뭘 샀는데 그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은데 환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속상해서 그런 거야. 누구 때문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이렇게 하면 아이는 스스로의 죄책감을 덜어내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좋은 점은 다양한 감정을 뭐라고 할까요?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고 서로 간에 소통이란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되고 모든 감정은 다 존중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어떤 특별한 감정을 숨기지 않아야 된다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까지 아이가 9살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의 부정적 감정이든 긍정적 감정이든 항상 서로 가족끼리 소통하고 나누고 이해받고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엄마는 본인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고갈이 잘 되는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체력이 좀 빨리 고갈이 됐다. 육아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뭐 우울감, 자기를 잃는 것 이런 게 힘들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잠을 잘 자고 몸에 피로가 쌓이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그게 충족이 되면 아이에게 굉장히 나이스하고 남편에게도 굉장히 사랑스럽게 말하고 제 삶에 되게 행복감을 느꼈거든요. 휴식의 1순위, 필요 1순위는 잠이고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또 저랑 다르게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체력이 정말 좋아서 육아를 하는 게 체력적으로 힘든 게 아니고
체력은 진짜 좋아서 잠은 못 자도 육아를 할 수 있는데 나만의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도 보고 이제 맥주도 한잔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아이만 바라보면은 내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1순위는 뭐예요? 나의 시간이죠. 잠이 아니고 체력은 이미 충분히 좋기 때문에 잠을 좀 덜 줄이더라도 넷플릭스 보시고 책 보는 거 좋아하면 책 보시고 산책하는 거 좋아하면 산책하시고 땀을 내서라도 그렇게 내 에너지와 배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순위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육아의 정석,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있는데 저는 믿지를 않아요.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육아를 해보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정말 이제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는 손이 많이 가고 잠자는 것도 쉽지 않고 밤에도 자꾸 깨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배터리를 채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채우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입이 있잖아요. 입이 없으신 분들 없죠? 입이 왜 있는지 아세요? 도움을 요청을 하고요. 내 얘기를 하라고요. 그래서 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잠이 부족하면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위에 뭐 가족, 남편은 당연하고요. 뭔가 부모님이라든지 친한 엄마라든지 제가 쉴 수 있게 조금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육아를 편하게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요청해서 도움받았으면은 가족인 경우에는 당연히 고맙다고 해야 할 것이고 그냥 친한 엄마들이 같은 경우는 도와줬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그 엄마 아프거나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고 좀 너무 바닥나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고 계신 걸 예쁘게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나 너무 힘드니까 도와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기술이거든요. 첫 번째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시다 보면 아, 잘했구나라고 느끼실 거고 도와주는 상대방도 오히려 부담을 느껴요. 네, 저도 한때는 잠시 이제 저희 육아 철칙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어서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육아할 때는 같이 육아하는 뭐 엄마 친구가 아이들하고 다 모여서 시간을 자주자주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잠시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2, 3일마다 만나가지고 다 같이 스케줄 하고 어디 가고 뭐 하루에 막 스케줄이 두세 개씩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저한테는 진짜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몸만 축나고 몸살 나고 탈탈 털려서 이제 갔다 오면은 집에 오면은 아이를 볼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육아의 정석은 없구나. 나에게 맞는 육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컨디션이 안 좋으면 2주일에 한 번 정도만 엄마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정도가 좋더라고요. 제 체력에는. 우선 저는 체력 관리가 우선 돼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들 각자마다 자기가 고갈이 먼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1순위로 채워주셔야 해요. 뭐 누가 뭐뭐 하더라. 유튜브에 보니까 이게 육아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1순위로 해야 하더라. 근데 자기가 체력이 딸리거나 피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제쳐두고 자기 개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배터리가 채워질까요? 체력이 더 딸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오늘 남 따라하지 마세요. 나만의 육아가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좋은 엄마가 이미 계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에게 잘 대해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느낄 때 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육아는 원래 힘들고요. 그리고 내 배터리가 적신호를 알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입으로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고맙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예요. 단지 배터리를 고갈시키지 마세요. 배터리 관리를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체크해서 5분, 10분이라도 배터리를 조금씩 1, 2%라도 올려주는 노력을 꼭 하세요. 배터리만 충분히 유지된다면 여러분이 이미 좋은 엄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좋은 엄마인데 더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제가 또 찾아올게요. 오늘 즐거운 금요일인데 저도 이따가 예전에 알게 된 친한 동생하고 브런치 맛있는 거 먹고 오기로 했어요. 이렇게 우리 엄마들도 힐링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좀 푹 쉬시고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또 만나요. 안녕.